피봇입니다. 여기 하이어라키에 보시면 피봇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피봇이 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얘는 안 되겠고, 누가 좋을까요? 튜브. 튜브 아니고 토러스. 제가 토러스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제 스쿼시를 주려고 합니다. 스쿼시죠. 근데 어떻게 돼요? 중간에서 일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중간에서 일어나죠. 바로 요 부분. 이게 피봇이에요. 요 가운데 축이 나오잖아요. 얘가 피봇입니다. 여러분들도 스쿼시를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중간에서 이렇게 스쿼시가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피봇이라는 거 보이시죠? 하이어라키입니다. 여기 모디파이 탭 오른편에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어라키 또는 하이어라키 이렇게 두 가지 발음으로 불립니다. 히어라키, 하이어라키. 계층이란 뜻입니다. 계층, 계급이란 뜻이에요. 계층 구조란 뜻입니다. 보시면은 피봇이 있고 IK가 있고 링크 인포가 있습니다. IK하고 링크 인포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피봇부터요. 보시면 이펙트 피봇 온리, 피봇만, 이펙트 오브젝트 온리, 객체만, 하이어라키, 계급 구조도만. 그러니까 즉 요 두 가지만 쓰시면 돼요. 두 가지만. 자, 이렇게요. 피봇만 제가 선택해 봤습니다. 피봇만. 자, 그리고 센터 오브젝트 정렬.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피봇만 이렇게. 피봇의 위치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펙트 피봇 온리 누르시고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피봇만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종종 이렇게 움직였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얘가 눌려져서 그래요. 자, 이렇게 피봇만. 그 다음에 이제 끄고 나면 스쿼시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피봇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스쿼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종종 모델링을 하고 나면 이 피봇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해요. 피봇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들이 아주 자주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피봇 온리를 누르고 센터 투 오브젝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되돌아갑니다. 센터 투 오브젝트. 얼라인 오브젝트 누르면 내가 지정한 객체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고, 얼라인 투 월드 그러면 전체 객체로 돌아갑니다. 한 번씩 눌러보시면 돼요. 요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리셋 피봇은 피봇 초기화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맥스에서는 이 피봇이 자주 돌아가니까 피봇을 원래대로 바꾸는 방법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라인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S자 모양으로. 그 다음에 자, 버텍스를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S자 모양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S자 모양을 그려보시죠. 좀 크게 그리세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원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원을 제가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로프트. 컴파운드 오브젝트 들어가서 로프트로 제가 겟 쉐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쉐입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요, 이 원에다가, 이걸 도넛을 썼으면 좋겠는데, 도넛을 안 썼네요. 자, 에디트 스플라인. 그 다음에, 세그먼트에서 옵셋을 아웃라인을 조금만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통로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보시죠.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기를 원해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관통하길 원해요. 관통하면서 관찰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쓰는 카메라가 바로 프리카메라입니다. 이렇게요. 프리카메라예요. 프리카메라. 자, 역시 트래젝토리를 켜고 로테이트, 시작각도 맞추고, 그 다음 오토키 누르고, 자, 중간까지 이동. 자, 그 다음 로테이트, 다시 또 중간까지 이동, 다시 한번 또 로테이트, 중간에 로테이트를 한번 더 걸어줘야 되겠네요. 자, 로테이트.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밖으로 나오고 다시 또 로테이트. 그러면 확, 자,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 보이시나요? 탑뷰에서만 보시면 되겠네요. 탑뷰에서 이렇게 로테이트 지나가는 모습 보이죠? 그러면 여기를 카메라 뷰로 바꿔놓고 애니메이션을 걸면, 자, 이렇게 통로를 지나가는 애니메이션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너무 어려워요. 자, 다 지우겠습니다. 키를 다 지울 겁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을 다 지울 겁니다. 그럼 얘는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 하지 않겠죠, 그죠? 자, 이때 우리가 여기 그렸던 요 라인 보이시죠? 이 라인을 가운데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요. 아니,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카메라를 선택하고 여기 모션이라는 판넬 있죠? 우리가 계속 작업했던 게 이 모션 판넬이었죠? 자, 모션 판넬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사인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지션이 지금 포지션 XYZ가 있고 XYZ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베이직이고, 근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요거 맞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한 두 가지만 해볼 건데, 자, 포지션을 선택하고 얘를 누릅니다.
어사인 컨트롤러를 꾹 누르게 되면 탭이 하나 이렇게 창이 하나 이렇게 뜹니다. 얘네들이 움직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움직임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패스 컨스트레인입니다. 포지션 XYZ는 여러분들이 XYZ의 위치를 맞추어서 주는 거고, 패스 컨트레인은 내가 경로를 쫓아가면서 애니메이션 하게끔 해주는 것, 그게 패스 컨트레인입니다. 선택하고 OK 누르면 여기 내용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XYZ가 아닌 경로로 바뀌게 됩니다. 자, 바꿔보시죠. 여기 보시면 바로 이렇게요. 패스 파라미터가 생겨요. 여기 add 패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add 패스를 이용해서 경로를 이렇게 꾹 클릭해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카메라가 딱 쫓아옵니다. 자동으로 이 프레임에 맞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자동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이렇게 끝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거 자동이에요.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자, 경로에 보시면 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팔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팔로우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체크하면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따라가는데 첫 번째 각도가 틀렸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각도는 맞춰주고요. 그러면 각도가 자동으로 이렇게 틀어져요. 팔로우를 누르면 이와 같이 각도가 자동으로 틀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팔로우를 이용해서 경로를 맞춰 보시죠. 자, 그 다음에요. 팔로우 오른편에 보면 뱅크라는 게 있습니다. 뱅크라는 값이 있어요. 이 뱅크도 켜주셔야 돼요. 이 뱅크는 은행이란 뜻이 아니고 각도입니다. 각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기찻길이나 레이싱 경기장 같은 거 보신 적 있나요? 곡선 코너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평면이 아니고 이렇게 각도져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도 코너에는 이렇게 각도가 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심력으로 밀려나가지 말라고 각도를 이렇게 틀어 놓은 거예요. 이 뱅킹은 회전을 할 때 이렇게 틀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뱅킹입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회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회전하던가요? 아니면 가다가 이렇게 날개를 틀어서 이렇게 회전하던가요? 날개 틀어서 회전하죠. 그게 그때 틀어지는 각도가 뱅킹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뱅크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뱅크 각도가 여기 나와 있고 뱅크를 체크하면 이렇게 값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뱅크를 체크해 놓고 보시면 얘가 위아래 들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듯이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카메라 앞에 뭐가 있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다가 티팟 주전자를 놔봤습니다. 똑같아요. 주전자도 포지션을 패스로 바꾸고 경로 지정하고 그 다음 팔로우에 뱅킹을 체크해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카메라하고 주전자가 같이 가는 거죠.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카메라와 주전자가 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자, 바로 이 부분이요. 얼롱 패스요. 패스를 이렇게 앞에다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패스 앞에 주전자가 이렇게 앞질러 가는 모습이 나오게 돼요. 10프레임 앞질러 갔으니까 10프레임이 더 먼저 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뱅크도 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패스가 바닥에 있으니까 이게 중심이 안 맞잖아요. 오늘 공부한 피봇에서 피봇 온리 오브젝트 센터 투 오브젝트, 그러면 피봇이 중심에 가면서 이와 같이 모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앞에 주전자를 따라가는 추적신이 만들어지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프리카메라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리카메라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근데 타겟 카메라로는 안 될까요? 타겟 카메라로 해볼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타겟 카메라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이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이어라키 구조입니다. 히어라키 구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손이 있어요. 손이 있고 손목이 있고 팔이 있고 그다음 몸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손은 어디 붙어 있나요? 몸에 붙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죠. 인체 구조로 본다든지 그러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 몸통이 있고 몸통 밑에 팔이 있고 이 팔 밑에 손이 붙어 있죠. 그죠? 다시 몸통 밑에 다리가 있고 발이 붙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몸통, 목이 있고 머리가 붙어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층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몸통을 움직이면 얘네들이 따라와요. 얘네들을 움직이면 얘는 안 따라오지만 얘는 따라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상위 구조에서 하위 구조를 제어하는 것, 이게 하이어라키 또는 히어라키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제일 아래에서 이렇게 상위 구조를, 그러니까 상위를 제어하는 걸 인버스 키네매틱스라고 해서 IK라고 합니다. 이걸 IK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IK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일 상위 구조에서 하위 구조를 이렇게 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손이 팔을, 그리고 팔이 몸통을 움직이는 거죠. 이런 구조를 IK 또는 인버스 키네매틱스라고 합니다. 인버스가 뒤집어진 역전이잖아요. 그죠? 인버스가 뒤집다란 뜻이죠. 키네매틱스가 바로 이런 링크 구조를 말합니다. 이 링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은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 링크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해보죠. 박스가 있고 그 다음 스피어, 굴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보시죠.
바로 요 부분이요. 여기 쇠사슬 언두 리드가 있고 그 다음 링크가 있고 언링크가 있습니다. 바로 얘예요. 얘. 링크하고 언링크가 하이어라키 구조를 만드는 히어라키 구조를 만드는 명령어인데, 자 이렇게요. 누르고 하부를 먼저 선택합니다. 아래 구조를 먼저 선택하고 드래그합니다. 그래서 상위 구조로 클릭. 그러면 이렇게 돼요. 선택하고 이동하게 되면 거꾸로 맺어졌나 보다. 아닌데? 다시 하부에서 상부로. 그러면 자 아래에 있는 거는 그냥 다녀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언링크. 자 선택을 하고 아래 구조로 내려갈 것, 아래 구조로 내려갈 것 선택하고, 또는 자 링크 누르고 아래 거에서 드래그 시작합니다. 드래그. 그래서 위에 거 클릭. 드래그해서 위에 거에서 놓으면 돼요. 자 이동해 볼까요? 얘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얘는 같이 끌고 다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언링크. 자, 아래쪽에다가 언링크 걸면 되겠네요. 그러면 언링크 했으니까 따로 움직이죠? 다시 볼까요? 링크 아래 거 하부 구조에서 드래그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부 구조에 이렇게 아이콘 바뀌었죠? 이때 놓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어떤가요? 링크가 거꾸로 맺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새로운 걸 하나 이제 우리가 써볼 건데, 자 이렇게요. 헬퍼로 갑니다. 여기 헬퍼예요. 헬퍼에 가면 뭐 우리가 이제 썼던 게 기껏 썼던 게 테이프나 프로텍터 정도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기 더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미를 만들 거예요. 더미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육면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더미는 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오브젝트처럼 활용을 할 수 있지만 렌더링 되어서 그 결과물이 나오진 않아요. 이 더미라는 말이 어디서 쓰이냐면 그 자동차 충돌 시험 있죠. 그 자동차 충돌 시험할 때 자동차 운전석, 조수석 뒷자리에다 마네킹 앉혀놓고 그리고 충돌 시험을 하잖아요. 그 마네킹의 이름이 더미입니다. 그 마네킹의 이름이 더미예요. 그러니까 더미는 실제 대상물이 아닌 가상의 객체, 가상의 물체를 더미라고 합니다. 바로 이 더미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주고 카메라는 이 더미에 링크를 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이 더미를 자 이쪽으로 끌고 와 보죠. 자 카메라 여기 지우고 이 타겟 카메라 지우고, 자 더미를 끌고 왔습니다. 그 다음 더미에 똑같이 애니메이션 줄 겁니다. 포지션, 패스. 이거 아닌데 잘못 넣었다. 선택하고 패스. 자, 그 다음에 애드 패스. 그러면 더미가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따라가고요. 자, 그 다음 팔로우만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만.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다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자, 타겟 카메라요. 이렇게. 타겟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해 놓습니다. 그럼 여기가 카메라 뷰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뒤쪽에다가 조금 챙겨 볼까요? 자, 이 주전자는 0프레임부터 시작하도록 다시 바꿔 놔 보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카메라와 타겟을 동시에 선택하고, 그리고 자, 이렇게요. 더미에다가 링크를 걸어 버립니다. 그러면 카메라는 더미 때문에 이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선택하고 뱅크 값을 줘볼까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 카메라가 밖으로 나간 거예요. 카메라를 좀 당기면 되겠죠? 왜요? 카메라는 상관없잖아요. 더미가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거지 카메라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됐네요. 얘한테 뱅크 값을 조금 더 줘볼까요? 좀 더 그러면 이렇게 좀 더 강하게 이렇게 회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뱅킹 값을, 얘도 뱅킹 값을 좀 과도하게 줘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좀 액션이 과하게 애니메이션이 나오겠죠.